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도 경제공동체입니다. 네, 요즘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그러니까 이 대표와 이들이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거론되는 표현입니다. 최근 이 대표는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이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뒤 자신은 돈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런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네. 근데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은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될 때 나온 말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경제 공동체란 말이 사실 이 공식적인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네. 이 검찰은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를 경제 공동체, 이 이익을 같이 보는 이익 공동체, 즉 공동 지갑으로 봤는데요. 최 씨에게 이익이 같다면 이 박 전 대통령이 이익을 수수한 것과 같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 삼성이 최 씨에게 준 말 세피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본 겁니다. 네. 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와 어떤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법조계에서도요. 이번에 불거진 이 대선 자금이나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경제 공동체란 논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또는 갈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수사망이 이 대표에게까지 간다면 김용 부원장 같은 측근들과 공모 관계가 성립돼야 하는데요. 그 입증까지는 아직까지 확신하기 이릅니다만 이 검찰은 이 공모 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공무원과 민간인이란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 대선 후보와 캠프에서 조직을 총괄한 핵심 참모 사이 관계는 굳이 경제 공동체란 개념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이 자꾸 거론되는 이유가 실제로 이들을 운명 공동체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이 유동규, 남욱 같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이익 집단이라고 본다면 네. 이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은 정치적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이 대표와 최소 20년 넘게 함께한 사이로 이 성남시장 때도 경기지사 때도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 대표도 김 부원장에 대해 분신 같은 사람이라면서 최측근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근데 결국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얼마나 구체적인 증언, 진술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유 전 본부장은요, 석방 직후 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있겠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실장과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는데 정 실장이 한 번도 돈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도 모든 진실을 검찰에 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도 경제 공동체의 느낌표는 대선 공동체로 뽑아봤습니다. 네. 이 경제 공동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이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대선을 함께한 대선 공동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 부원장이 결백하다면 이 대표도 누명을 벗게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 대표도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대법원장 성역은 없다입니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군요. 지금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지난해 2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요. 이거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일단 이 작년 6월에 멈춰있던 수사는요. 1년 2개월 만인 지난 8월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가 됐고요. 네. 이 최근에는 저희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죠. 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조재현 현직 대법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최근 가까스로 서면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깜깜무소식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다시 한번 거론이 돼가지고
재쟁점, 다시 쟁점이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일단 이 국감에서는요, 우선 수사 진전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인경 가정법원장에게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이 김명수 거짓말 의혹,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는 해당 국회 공문서에 대해서 김 법원장은 대법원장에게 확인했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을 이유로 사퇴서를 받은 사실 없다고 하는 내용은 대법원장께 다 확인하고 저희한테 보낸 거죠. 예. 왜 수사가 끝나지 않는 걸까요? 네, 이 검찰은 이 사건이 많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 판사들 특성상 사실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한 한 고법 부장판사에 물어봤더니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상처도 크지만 이 사법부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미 2018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에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죠. 이 김 대법원장 임기가 내년 9월로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또 한 번 법원을 검찰에 내줄 수 없다 이런 인식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대법원장 성역은 없다의 느낌표는 코드도 없다로 뽑아봤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과 함께 코드 인사로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와 진실 규명엔 성역도 없고 코드도 없어야 되는 만큼 느낌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